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과 특징주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초가가 마이너스 1.18%로 시작을 했는데 모양은 양의 모습이 나왔죠. 양의 모습. 장중에는 이제 5일선을 넘어서는 시도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5일선 아래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차 바닥을 잡은 다음에 바닥을 잡고 5일선을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1, 2, 3, 4, 5, 6일 동안 6거래일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고 오늘은 5일선 아래에 자리를 잡았죠. 코스피 차트가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나 지수나 5일선을 깨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지 자리를 이탈한 것이죠. 그래서 5일선을 세우면 바로 돌려세우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데 6거래일 동안 5일선 위에 있었으니 다음 주에 5일선 아래 3, 4일 정도 더 아래에 머무르게 되면 이제 하락의 패턴을 보고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코스피는 5일선을 깨서 하락을 했는데 선물 지수는 또 다릅니다. 선물 차트, 이 연결 선물 지수, 선물은 5일선을 지켜냈어요. 5일선이 367포인트인데 종가가 368입니다. 1포인트 높게 나왔죠. 선물 지수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선물이 꼬리고 그리고 현물이 몸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선물 지수가 선도를 합니다. 코스피를 선도합니다. 선물의 저항과 지지가 코스피를 선도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선물에 대해서 어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1선을 터치하고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 21선이 왜 저항으로 자리 잡았냐면 각도가 아래로 빠지는 게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완만한 각도였으면 21선 저항은 뚫기 쉬워요. 그러나 각도가 아래 하방 쪽으로 가팔랐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 먼저 21선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5일선을 터치한 것이죠. 그럼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돌려세우면 당연히 선물 지수가 오르면 코스피 지수도 당연히 따로 오르겠죠. 근데 코스피는 어제 보셨다시피 21선을 터치하지 않고 되돌렸단 말이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는 분들은 애매한 거죠. 저항 자리에 오지도 않고 왜 하락을 했을까? 그거는 선물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선물 지수를 함께 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오늘 급락은 했습니다만 선물 지수가 다음 주 월요일 5일선을 지켜내고 또 화요일 지켰는다 그러면 또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반등했을 때 하나의 파동으로 올랐다라는 것. 하나의 파동으로 오르고 하락을 해서 다시 상승할 때는 3개의 파동이죠. 그런데 선물 지수는 또 다릅니다. 선물은 상승하고 마디 자리를 보여주고 5일선 잡고 그 다음에 반등하고 다시 5일선 이렇게 보여줬죠. 그 다음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5개 파동이죠. 이 파동이 좋은 파동이냐? 결코 좋은 파동 아닙니다. 이런 파동이 쐐기형 파동입니다. 쐐기형 파동. 쐐기형 파동으로 전개된다. 그럼 쐐기형 파동의 특징은 뭐냐? 첫 출발을 깨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쐐기형 파동의 끝자락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감안하고 가야 됩니다. 자, 해외 증시는 어떻게 됐죠? 해외 증시는 쐐기형 파동을 만들고 있죠. 다우존스는 완성을 했습니다. 5개 파동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파동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우지수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다우지수 조심. S&P 500은 완성을 하지 않았죠. 파동이 3개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5개 파동 다 나왔는데 S&P 500은 3개의 파동이 나왔고 네 번째 나왔고 마지막 5번째 돌파는 해야겠죠. 한 번은 S&P 500과 나스닥은 다 3개의 파동, 4개 파동이죠. 그러니까 1, 2, 3, 4예요. 하나의 파동을 완성하면 5개 파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승 파동의 끝자락을 잘 봐야 돼요. 마지막 파동이 나스닥이 121선까지 나올지 아니면 일목균형표 상단까지 나올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상승 파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해야 되고, 그 파동이 나왔을 때 이제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것이 아니라 하락 반전의 시그널을 잘 봐야 됩니다. 캔들과 부딪히는 자리, 완만하게 가느냐 아니면 가파르게 가느냐, 완만하게 가서 부딪히느냐 가파르게 가서 부딪히느냐. 그러면 후행 스핀이 저렇게 가파르게 가서 부딪힌다 그러면 바로 이런 자리가 되죠. 이런 자리까지 상승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의 상승에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는 것이죠. 그 기회 때 종목들은 탈출을 해야 됩니다. 탈출을 해야지 더 상승이 나오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코 다쳐요. 자, 선물은 이렇게 보고,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죠. 코스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5일선을 완전히 깨고 이제 전환선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전환선은 9거래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전환선 자리도 의미 있는 지지 라인입니다. 코스닥도 자세히 보시면 크게 보면 하나의 파동 만들고 두 개의 파동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더 변곡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코스피보다 더 변곡을 더 크게 줄 수가 있어요. 이런 패턴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와주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종목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혹시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덜 손실 내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는 전개 상황을 잘 봐야 되죠. 다음 주는 상승 파동이 전개되기를 고대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추세가 다 무너지는 거고, 상승 파동으로 전개되면서 이렇게 5개 파동으로 완성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 5종목 특징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렌텍 작년 실적 호조의 강세를 보였고, 네온테크 세계 최초 블레이드 자동 교환 장치 탑재된 소 싱귤레이션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급등이 나왔고, 에코프로는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에디슨 EUV는 UNI 주식을 신규 취득하는 결정 속에 상승했는데 UNI는 상한가를 기록했죠. 컴투스 홀딩스는 작년 4분기 실적 호조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렌텍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렌텍은 계속적으로 상승 패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숙제죠. 근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에 부딪혔죠. 부딪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늘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봉과 월봉에서 보는 거 좀 달라요. 주봉에서의 고점을 연결하는 거 했을 때 고점의 추세선 연결선을 넘어섰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최고점을 한번 연결해보는 그 추세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보게 되면 월봉의 고점 연결 추세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월봉에서 본다 그러면 하락을 하더라도 이 추세 연결선이 지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의 그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춤했죠. 그러다 작년에 다시 2019년도에 영업이익만큼 늘어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게 2배 정도를 실현합니다.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이 4,500억이면 굉장히 저평가된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갖고 계신 분은 계속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은 월봉에서 봤을 때의 추세 연결선, 이 연결선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도달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 가격대가 이제 15,000원 초반 또는 14,000원 후반, 이렇게 조정을 보여서 매수 기회를 줄 때 매수하는 게 좋죠. 일봉상에서는 추세선에 부딪혔으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회를 준다면 14,000원대 후반, 15,000원대 초반, 바로 그 자리에서 매수 대응은 좋다. 기존에 매수하신 분은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온테크 오늘 급등 나왔는데, 장중에 이게 28% 올랐으니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단 말이에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구름층을 벗어났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구름층 아래로 다시금 파고든 상황입니다. 자, 저항대를 넘어섰다가 이렇게 주저앉혔는데요. 자, 네온테크의 다음 주 흐름이 중요한데, 오늘 거래가 크게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역시 차익 매물에도 시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온테크가 이제 주봉이나 월봉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제 주봉에서 기준선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죠. 장대 양봉을 만들고 줄줄줄줄줄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전제 하에 또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봉을 보면 저항이 없잖아요. 주봉에서는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일봉에서는 지지부진한 싸움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봉에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제 박스권인데 박스권 저점에서는 매수하고 박스권 고점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테크도 보유하지 않으신 분은 눌러줄 때 4,000원 깨서 3,800원, 3,900원 정도 온다 그러면 매수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제 에코프로를 보겠는데요. 에코프로 비행과 같이 계속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 올해도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재건이 이제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생산 캐파를 보았을 때 4분기도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 1분기 역시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1분기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죠. 1,000억이 넘었고 올해는 이제 올해 1분기만 봤을 때 매출액이 6천억 정도 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만요. 그러면 올해의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요? 2억에서 5억은 된다는 거죠. 에코프로가 2020년도에 9천억 정도의 매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매출액이 1조가 넘었죠. 근데 2022년도 1분기만 6천억이라고 합니다. 추정 매출액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시가총액이 1조 7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241선에서 좀 테스트를 하고 있죠. 241선 위로 올라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의 올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 에코프로 괜찮다고 봅니다. 하락해봤자 여기서 20%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20%는 견뎌야죠. 지금 박스권의 하단까지는 견뎌본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갈 수 있는 게 한 12만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매수 단계로 접근하자. 철저하게 분할 매수 6만원부터 7만원 사이에서는 계속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12만원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디슨이 있는데요. 에디슨이 UNI 지분을 취득을 했죠. UNI는 상한가를 갖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는데 삼각 수렴이죠. 삼각 수렴에 지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에디슨은 쉽게 대응하시면 돼요.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 홀딩,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서면 바로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 대응, 이렇게 쉽게 대응하십시오. 그래서 매도 대응 자리는 43,000원짜리, 그리고 전저점인 2655원을 깨면 손절해서 다음에 저점 자리를 노리면 좋겠다. 2650원 깨면 손절, 그러나 전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할 때 목표가는 43,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투스 홀딩스인데요. 컴투스 홀딩스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실적이 훨씬 기대가 됩니다. 올해 725억의 영업이익, 내년에 900억. 자, 900억의 영업이익을 감안할 때 시총이 어느 정도 될까요? 1조는 당연히 넘어야겠죠.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현재 시가총액이 9천억입니다. 자, 게임 종목들 돌아가면서 좀 매를 맞고 있죠. 위메이드도 빠지고 크래프트도 빠지고 하는데요. 자, 컴투스 홀딩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기업 파동으로 하락은 마무리 지었을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121선 지지를 받았고, 자, 다음에 상승에 보여지는 매도 자리는 17만원대 매도 대응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추세선, 그리고 1차 매도 저항 자리는 바로 지금 표시한 자리, 그 자리는 이제 15만 7천원 정도, 그 다음 2차 매도 대응 자리는 17만 5천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는 15만 7천원, 2차는 17만 5천원, 이렇게 두 개의 저항 마디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점 안내를 드렸고요.
이외에 이제 물린 종목이나 매도 포인트 안내가 필요한 종목 있다면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매도 포인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